69세에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것도 장례식장 다음 날에요.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이른을 바라보는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남편과는 45년째 살고 있지만 더 이상 부부라고 하기도 민망한 사이죠. 아이 셋을 키우며 살아왔고 그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 장례식장에서 50년 전 제 첫사랑을 다시 만났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혹시 저처럼 마음 한구석에 뭔가 답답함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나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제 남편 박철호는 젊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년을 일했어요. 그 시절 저는 한국에서 혼자 아이 셋을 키우며 기다렸죠. 첫째 아들 준호, 둘째 딸 미경이, 셋째 딸 수진이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했습니다. 아이들 학부모 상담도 혼자, 병원도 혼자, 밤에 아이가 아파도 혼자 업고 응급실을 뛰어다녔어요. 남편이 사우디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살았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다른 부부들이 손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시렸거든요. 우리는 언제쯤 함께 걸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늘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 돌아온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사이는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외면하고 말도 거의 없었죠. 아침에 밥 차려놨습니다라고 하면 응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남편이 사우디에서 현지 여자와 가정을 꾸렸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이들이 다 컸을 때쯤이었는데 너무 충격이었지만 그때도 참았어요. 이미 4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하면 뭐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분노와 외로움이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나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예쁘다, 보고 싶다, 그런 말을 들으며 설렜던 적이 있었는데 이대로 늙어가는 게 맞는 걸까? 특히 밤이면 더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그저 아이들의 엄마, 남편의 아내로만 살다가 죽는 건가? 가슴이 답답해서 몇 번이나 베란다로 나가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어요. 준호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미경이와 수진이도 각자 가정을 꾸렸어요. 이제는 제 손이 덜 가죠. 오히려 가끔 엄마, 이제 엄마도 좀 재미있게 사세요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뭘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가끔 등산을 가기도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 공허함이 밀려와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고향에 계시던 고등학교 선배분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던 분이었거든요. 마음이 무거워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김 선배님이 돌아가셨대요. 장례식 다녀올게요. 남편은 TV를 보면서 대충 그래 하더라고요. 별로 관심도 없는 눈치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허전했습니다. 이런 슬픈 일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구나 싶어서요. KTX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내 나이도 그럴 때구나. 선배님은 저보다 5살 위였거든요. 갑자기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대로 계속 이런 생활을 하다가 죽는 건 아닐까?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문상을 드리고 선배님의 영정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살아생전에 늘 웃으시던 모습이 떠올라서요. 그분은 평생 남편분과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상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나오는데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같은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정말로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거요. 장례식장을 나서는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명숙이, 너 맞지?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김종수, 고등학교 때 제가 짝사랑하던 남자였거든요. 어머, 종수야? 맞구나. 내가 보기에도 너 같더라. 어쩜 하나도 안 변했네. 그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또렷한 눈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물론 많이 늙긴 했지만 그때 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너도 문상 왔구나. 김 선배님하고 가까우셨지? 응, 우리 집이 바로 옆 동네였거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종수도 서울로 올라가는 KTX를 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걸어가면서 자꾸 옆으로 힐끔힐끔 보게 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마치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기차에서 우연히 제 앞자리에 앉게 됐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처음엔 서먹서먹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명수가, 넌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잘했고? 그럭저럭 살았지. 너는? 나는 혼자야. 와이프가 10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종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지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금세 밝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잘 컸어. 다 장성해서 자기 살 사느라 바쁘니까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지. 자유의 몸이라는 말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이라는 이름의 짐을 지고 있는데 종수는 정말 자유로워 보였거든요. 명수가, 넌 아직도 예쁘네. 고등학교 때 그 모습 그대로야.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어봤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결혼한 지 몇 년 안 되어서부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만해. 이 나이에 무슨 예쁘다는 말이야. 아니야, 정말이야. 눈웃음이 참 예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1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런 설렘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나 싶더라고요. 종수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명수가 고등학교 때 생각나? 너 수학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한테 혼났던 거. 어머, 그것도 기억해? 기억하지. 그때 내가 너 대신 일어서서 혼났잖아. 아,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종수가 저를 감싸주는 바람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더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때 너한테 고마웠어. 근데 왜 그렇게 해줬어? 종수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하더라고요. 사실 나도 너 좋아했거든. 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짝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종수도 저를 좋아했다니요. 진짜야. 그때 고백하려고 했는데 너 다른 학교로 전학 가버렸잖아. 아버지 직장 때문에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종수도 같은 마음이었다니 왠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러게.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
종수의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니 무슨 뜻일까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과는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언제 해봤나 싶더라고요. 명수가 나 전화번호 줄게. 가끔 연락하자. 그래도 될까? 왜 안 돼? 옛 친구끼리 안부 묻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렇게 종수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휴대폰에 김종수라고 저장하면서 가슴이 설렜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연락해도 될까? 괜찮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니까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응, 그게 전부였어요. 장례식 다녀온 얘기도 힘들었던 이야기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순간 종수와의 따뜻한 대화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종수 생각이 났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늦지 않았을까요? 69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휴대폰을 보니 종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좋은 꿈 꿔. 그 짧은 문자를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서 좋은 꿈 꿔라는 말을 들어봤나 싶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답장을 쓰려다가 말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썼어요. 나도 반가웠어. 고마워.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종수에게서 문자가 온 지 사흘 뒤였어요. 명수가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 문자를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됐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뭐 그까짓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강남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날이 다가올수록 뭘 입을지, 화장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러고 있는 내가 우스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레고 있었거든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종수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어쩜 더 예뻐진 것 같네. 그만해요. 빈말이라도 기분 좋네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진짜 대화를 했어요. 남편과는 식사할 때도 거의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종수와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명수가 솔직히 말해봐. 지금 행복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행복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글쎄,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살고 있는 거지, 뭐. 그게 답이네. 진짜 행복하면 바로 그렇다고 답했을 거야. 종수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너는 어때?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아? 외롭긴 하지. 하지만 억지로 참고 사는 것보다는 나아.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솔직하니까.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하다는 것. 저는 언제부터 제 마음을 속이며 살아왔을까요? 커피를 마시고 나서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가을 단풍이 정말 예뻤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명수가 손이 차갑네.
갑자기 종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깜짝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았거든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줬나 싶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돼? 친구끼리 손잡고 걷는 게 뭐가 잘못이야? 친구라고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종수는 아내를 많이 사랑했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간병하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어요.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수가, 나 솔직히 말할게.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나도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오랜만에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때 종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수가, 우리 이제 솔직하게 살자.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더 이상 참고 살 필요 없잖아.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이제 더 이상 참고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더 자주 만나고 싶어졌어요. 종수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거의 이틀에 한 번은 문자를 주고받았거든요.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안일하고. 너는? 책 읽고 산책하고 내 생각하고. 이런 문자를 받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생각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로맨스 영화였는데 극장이 어두우니까 종수가 제 손을 살짝 잡더라고요. 그 순간 영화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따뜻한 손길만 느껴졌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 종수가 말했어요. 명수가, 나 너 때문에 잠이 안 와. 무슨 말이야? 너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이게 사랑인가 봐.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아직 제게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비록 사랑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였어요. 종수야, 우리 이러면 안 돼. 나는 아직 알아.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이런 감정이 생길 줄 몰랐어.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신기하게도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피부도 좀 밝아진 것 같고 눈에도 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인가 싶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후 종수가 제안했습니다. 명수가,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 당일치기로 강릉이나 춘천 정도. 여행이라니.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제 정말 선을 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될까? 왜 안 돼? 우리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잖아. 그냥 친구로서 여행 가는 거야. 친구로서라고 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 사이는 단순한 친구 이상이 되어 있다는 걸요. 결국 강릉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여행이 우리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몰랐어요. 강릉 여행을 하루 앞둔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45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간다니. 아무리 당일치기라고 해도
이건 분명 선을 넘는 일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보이고 얼굴에는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 타령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나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잖아.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그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옆방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남남 같았습니다. 대화도 없고 스킨십은 더더욱 없었어요. 이게 정말 부부인가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강릉 가볼게요. 친구랑 같이.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어디 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누구랑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한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KTX 안에서 종수를 만났을 때 마음이 설렜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어디론가 떠나는 거였거든요. 남편과는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봤나 싶더라고요. 잘 왔어. 오늘 날씨도 좋고 우리 재미있게 놀자. 종수의 환한 웃음을 보니까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릉에 도착해서 바다를 보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종수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차가웠는데 종수가 제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걸쳐줬어요. 추우면 말해.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그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명수가 솔직히 말해줘. 내 남편 너를 행복하게 해줘?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답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종수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행복하지 않아. 사실 오래전부터 남남 같았어. 그럼 왜 계속 같이 살아? 아이들 때문이었지. 그리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종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명수가 인생은 한 번뿐이야.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왜 저는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해질 무렵 바닷가 벤치에 앉아서 노을을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봤나 싶더라고요. 명수가, 종수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응? 나 정말 너를 사랑해.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종수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떨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종수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왜 안 돼? 너도 나를 좋아하잖아. 정말 그랬어요. 저도 종수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사랑하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종수야, 우리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뭘? 우리 사이? 이대로 계속 가도 될까? 종수가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명수가 나는 진심이야. 너랑 진짜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아직 기혼자야.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은 다 컸잖아. 그리고 내 남편은 너에게 진짜 남편 노릇을 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집에 들어서니까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응.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즐거웠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침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표정에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개인적인 거였어요. 제 욕구와 도덕 사이의 갈등이었죠. 저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혼자로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두 번째는 사회적 갈등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60대 후반의 기혼 여성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니 손가락질 받을 게 뻔했어요. 세 번째는 관계적 갈등이었습니다. 비록 사랑은 없지만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고요. 이들을 배신하는 거 아닐까요? 네 번째는 시간적 갈등이었어요. 지금 행복하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 모든 갈등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면서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위한 변명도 생각해 봤어요. 나도 인간이잖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왜 계속 참고만 살아야 해?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린 적이 있잖아. 그때는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서 왜 나만 참아야 해? 이런 생각들이 죄책감을 조금씩 줄여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종수와 함께 있을 때의 그 행복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기쁨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결론을 내렸어요. 조금 더 지켜보자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제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자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종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강릉 여행 이후로 종수와 저는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망설였지만 점점 그런 감정들이 무뎌져 갔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행복감이 죄책감보다 훨씬 컸거든요. 종수는 정말 저를 소중하게 여겨줬습니다. 문자 하나하나에도 따뜻함이 느껴졌고 만날 때마다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찾아서 데려가 줬어요. 미술관도 가고 음악회도 가고 때로는 그냥 한강을 걸으면서 이야기만 나누기도 했거든요. 명수가, 너는 정말 특별해. 너와 있으면 내가 젊어지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봤나 싶더라고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수와 만나기 시작한 후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우선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밝아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늘 피곤해 보이고 칙칙했는데 이제는 윤기가 났습니다. 딸 미경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해졌는데? 깜짝 놀랐지만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혈압도 좋아졌습니다. 원래 고혈압 때문에 약을 먹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재보니까 140에 90에서 120에 80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어르신, 요즘 운동 많이 하십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운동을 특별히 더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종수와 걸을 때가 많아졌긴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그게 몸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무릎 관절염도 덜 아팠어요. 원래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마음이 젊어지니까 몸도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어느 가을 오후
종수와 함께 남산을 올랐습니다.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상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종수가 말했어요. 명수가, 나 정말 행복해. 이런 기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행복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거든요. 나도 정말 행복해. 그때 종수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명수가, 우리 이제 진짜 솔직해지자.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 진심으로. 그 고백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나도 너를 사랑해.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종수의 집에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더 오래 머물게 됐습니다. 종수의 집은 정말 따뜻했어요. 아내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벽에는 클래식 음악 CD들이 가득했고 책장에는 시집들이 많았습니다. 명수가, 이 시 좀 들어봐. 종수가 좋아하는 시를 읽어줬어요. 윤동주의 별해는 밤이었습니다. 그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읽어주는 종수를 보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어느새 해가 져서 어두워졌습니다. 종수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음식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가까워졌어요. 종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명수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 저도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정말 안전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체온을 느끼며 안아보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안아줬습니다. 말보다 따뜻한 체온으로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행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여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종수는 계속 말해줬습니다. 예쁘다, 보고 싶다, 너랑 있으니 마음이 편하다는 말들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녹았어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해서 잠들기가 아까웠습니다. 이런 기분이 꿈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몸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우선 우울했던 기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원래 갱년기 이후로 약간의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게 씻은 듯이 없어졌거든요. 소화도 잘 됐어요. 예전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었는데 이제는 뭘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밥을 해먹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잠도 깊이 잤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깨곤 했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잤어요. 꿈도 좋은 꿈만 꿨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체중이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쪄있던 살이 자연스럽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이런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집 근처 마트에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명숙 씨, 요즘 자주 남자분이랑 다니시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저와 종수를 본 거였습니다. 아, 그냥 옛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참 보기 좋던데요. 친구 사이치고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남편 귀에까지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그날부터 조금씩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종수와 만날 때도 자꾸 주변을 둘러보게 됐고,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긴장이 됐어요. 며칠 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딸 미경이가 갑자기 집에 들렀어요. 엄마,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요즘 너무 밝아 보이는데? 딸의 예리한 관찰에 당황했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엄마, 혹시 새로운 취미 생활이라도 시작하신 거예요? 등산이라든지. 응, 요즘 걷기 운동을 좀 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종수와 함께 많이 걸어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눈빛에서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기색을 봤습니다.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불안한 마음에 잠들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혹시 모든 게 발각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설령 발각된다고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 그런 마음으로 다음날 종수를 만났어요. 하지만 뭔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평소와 같이 종수와 만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종수가 보낸 문자가 떠 있었어요. 오늘도 행복했어. 내일도 보고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휴대폰을 보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들키고 만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문자야? 다른 남자 생겼냐?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45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만나는 사람 있어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이 나이에 무슨 바람이야? 남편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바람이 아닙니다. 사랑해요. 사랑?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정신 나갔어?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왜 이 나이에 사랑하면 안 되는데요?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 아내인데 다른 남자를 만나. 당신 아내요? 정말 우스운 말이네요. 당신이 언제 제대로 된 남편 노릇을 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우디에서 다른 여자랑 살 때는 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괜찮고 이제는 안 되는 거입니까?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의 과거를 들먹이니까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기다렸어요. 당신이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몸뿐이었잖아요. 마음은 여전히 저에게서 멀어져 있었어요. 남편이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예쁘다고 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 손이라도 잡아줬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관심이라도 보여줬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나도 여자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소중하게 여김받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를 그냥 가사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우리가 부부 같아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지 무슨 부부입니까? 남편이 한참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내가 내 아내야.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용서 못해. 그 말에 결심이 섰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이미 끝난 결혼 생활을
왜 억지로 계속해요? 남편이 당황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나 봅니다. 아이들 생각은 안 해? 이 나이에 이혼이 말이 돼? 아이들은 다 컸어요. 이제 자기 생활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게 더 이상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더 이상 억지로 참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준호, 미경이, 수진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어.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놀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첫째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예상했어요. 뭐? 엄마, 저희가 바보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엄마 아빠가 남남처럼 사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둘째 미경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라도 그러시는 게 다행이에요. 셋째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도 행복하세요. 평생 우리만 챙기며 사셨는데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아이들의 반응에 눈물이 났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은 오히려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혹시 다른 분 있으세요? 미경이의 질문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응, 있어. 어떤 분이세요? 고등학교 동창이야. 5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시는 이유가 그분 때문이었군요. 그래.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희도 행복해요. 그 말에 눈물이 펑펑 났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해줄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종수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어? 응. 오히려 저보다 더 현실적이더라고. 종수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명수가 이제 정말 우리 당당하게 사랑하자. 그래도 이혼 절차가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 같아. 괜찮아. 시간이 걸려도 기다릴게. 남편과의 이혼 협의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서로 양보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요. 이제 서로 편하게 삽시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섭섭하기보다는 후련했어요. 이혼이 성립된 후 첫 번째로 종수를 만났을 때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면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축하해, 명수가. 이제 정말 자유야. 고마워, 종수야. 내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우리는 이제 정말 당당한 연인이 됐습니다. 동네를 걸어도 떳떳했고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종수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만남은 조금 어색했지만 종수의 따뜻한 인품에 아이들도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 종수가 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를 정말 소중하게 모실게요. 미경이와 수진이도 종수를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젊어 보이세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피부에 윤기가 흘렀고 눈빛도 살아있었어요. 종수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안부 문자를 주고받고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셨어요. 저녁에는 번갈아 가며 집에서 식사를 했고요. 명수가 내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당신도 요리 솜씨가 좋던데요. 김치찌개가 특히 맛있었어.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45년 동안 남편과는 한 번도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갔는데 정말 꿈 같았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걷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고 밤에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명수가 우리 이제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래요. 정말 꿈 같아요. 건강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르신 혈압이 완전히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네요. 특별히 뭔가 하신 게 있나요? 행복해서 그런가 봅니다. 정말 그랬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따라서 건강해졌습니다. 체중도 5kg이나 빠졌어요. 억지로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우울하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종수를 만날 생각에 잠들기 전부터 설렜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명숙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부럽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뿌듯했습니다. 종수와 살림을 합치기로 했어요. 종수의 집이 더 넓고 깔끔해서 제가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찬성했어요. 엄마,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좋죠. 이사를 준비하면서 45년간 살았던 집을 정리하는 게 조금 감상적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종수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 밤, 정말 신기했어요. 69세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명수가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고마워요. 정말 편안해요.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었어요. 때로는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명수가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릴 줄 몰랐어. 저도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종수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종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명수가 우리 결혼하자. 종수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응. 우리 이제 정말 부부가 되자. 남은 인생을 함께 살자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9세에 다시 결혼을 한다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랬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두 기뻐해 줬어요. 엄마,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김종수 아저씨도 좋은 분이시고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아이들의 축복을 받으니 더욱 힘이 났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시고 작은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있었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었는데 종수가 말했어요. 정말 예뻐.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더 예뻐지지?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례사를 맡아주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두 분이 보여주시는 진실한 사랑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하객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많은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파리, 로마, 런던. 젊었을 때 꿈꿔왔지만 가보지 못했던 곳들이었어요. 종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야. 명수가 우리 젊었을 때 못 해본 걸 다 해보자. 그래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아직 15년, 20년은 더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종수와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돌아와서는 더욱 알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요가도 배우고 미술 강의도 들었어요. 여행 동호회에도 가입해서 또래 부부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명숙 씨 부부는 정말 보기 좋아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애정이 넘치세요? 비결이 뭐예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강도 계속 좋아졌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놀라실 정도였어요. 두 분 다 정말 건강하시네요. 특히 명숙 씨는 5년 전보다 모든 수치가 좋아졌어요. 사랑의 힘인가 봅니다.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마음이 행복하니까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종수가 제안했어요. 명수가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써볼까? 우리 이야기를요? 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모든 것을요. 이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이게 저희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책이 출간됐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서점에서 사인회도 하고 라디오 인터뷰도 했습니다. 명숙 씨,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면 용기를 내세요.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지금 종수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행복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종수가 있고 밤에 잠들 때도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명수가 나 정말 행복해. 저도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어제는 손자가 놀러 왔습니다. 준호의 아들 민준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와,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이의 순진한 말에 웃음이 났어요. 정말 저희는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할머니가 행복해? 네, 완전 행복해 보여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자까지도 제가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구나 싶어서요. 지금 이 순간도 종수는 제 옆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가끔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면 읽어주기도 하고 저도 좋은 글귀가 있으면 들려줍니다. 명수가 이 시 좋네. 들어봐.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창밖으로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하얗게 피어서 정말 아름다워요. 종수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가야겠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저처럼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아쉬움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는 69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